현대사회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기업의 야망, 그리고 끝없는 사회적 경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여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군주론을 집필했을 때 그는 단순히 당시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로렌초 대 메디치를 위한 통치 지침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원칙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핵심을 찌릅니다. 바로 인식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죠. 정교하게 편집된 이미지가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마키아벨리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전략적인 이미지 조작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적인 철학자는 지금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의 무자비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고방식은 즉각적인 소통과 거대 글로벌 기업,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의 조언들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약함은 정말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함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마키아벨리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은 잔인함이나 속임수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한 데 있습니다. 그의 시대 기독교 도덕주의자들과는 달리 마키아벨리는 비르투, 즉 역량으로서의 미덕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전통적인 도덕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 즉 결단력 있는 유능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면에서 선하게 행동하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현대사회의 리더십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리더들에게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완벽한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을 무능함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경쟁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에는 냉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반면 리먼 브라더스는 시장의 평판을 의식한 나머지 위험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인기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을 주저했던 그들의 망설임은 결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고 수만 명의 직원과 세계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뛰어내릴 때 그들은 스스로 만든 도덕적 망설임이라는 안대를 쓴 채 금융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윤리적 고려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무분별한 잔인함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더십이란 때로 단기적으로는 비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더 큰 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그 지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필요에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윤리의 포기가 아니라
윤리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오히려 효과적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순간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절대적인 정직함만을 고집하다가 약간의 외교적 침묵으로 지킬 수 있었던 관계를 망친 적은 없었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은 감성 지능, 공감, 그리고 연결을 강조하는 현대의 많은 리더십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옳았을까요? 오늘날 직장에서 호감 가는 직원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 빨리 승진한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감에 대한 강조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남에게 사랑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한 직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라고 밝힌 직원 중 67%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비율이 38%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용당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는 직원, 보상 없이 추가 업무를 떠맡는 직원, 필요한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직원. 이 사람은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이는 자기 파괴적인 약점일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장의 필요에 쉽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자는 언제나 기꺼이 속아줄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보면 사랑받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은 그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그들의 목에 채워진 목줄이 되고 조건부적인 인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목줄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절은 미덕이 아닐까요? 마키아벨리적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은 차갑고 잔인하지 않을까요? 이는 마키아벨리의 요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는 친절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강자의 위치에서 베푸는 친절은 관대함이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친절은 그저 착취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할 때 예라고 답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필요한 갈등을 피했다가 나중에 더 큰 갈등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존경을 얻을 기회를 놓친 적은 없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통찰은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5세기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현실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오늘날의 리더들은 인식이 종종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 플랫폼에 걸쳐 자신의 평판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직원 복지는 삭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스팅하는 CEO,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편집하면서 진정성을 설파하는 인플루언서, 중요한 정보는 숨기면서 투명성을 외치는 정치인. 이들 모두가 현대판 마키아벨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환경 보호에 대한 평판을 생각해 봅시다. 2006년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애플의 환경정책을 비판했을 때 회사는 초기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손상을 인식한 애플은 전략적인 평판 관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바로 그 그린피스로부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애플은 자신의 평판을 마치 정원처럼 다루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치기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근본적인 생태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선일까요? 마키아벨리는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는 평판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첫인상이 영원한 판단으로 굳어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놀라울 정도로 미묘한 조언을 합니다. 그는 겉모습을 통제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지할 수 없는 허세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거짓된 이미지를 내세우는 리더는 특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그 이미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평판 관리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기만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 되라는 뜻일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측면을 강조할지 이해하는 것은 부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능입니다. 통치자의 지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벨리의 이 통찰은 현대의 인맥 관리, 즉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당신의 인맥이 종종 당신의 기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파트너십, 정치적 연합,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대의 권력이 결코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권력은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합니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가 어떻게 DVD 우편되어 서비스를 스트리밍 거인으로 변모시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초기에 기존의 거대 스튜디오들은 넷플릭스를 사소한 배급 채널로 여기고 기꺼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넷플릭스를 경쟁 위협으로 인식했을 때에는 이미 넷플릭스는 충분한 구독자 기반과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 미디어라는 바위들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장애물을 돌아 흐르며 서서히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조언을 합니다. 적에게는 결코 사소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우리의 본능에 도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만약 누군가에게 맞서야 한다면 그가 보복할 능력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아주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설픈 공격은 복수심에 불타는 적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맹을 구축하는 데 대담했습니까? 아니면 소심했습니까? 단호하게 해결했어야 할 갈등을 질질 끌지는 않았습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는 사람들만 두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운명과 인간의 주체성 사이의 균형을 인정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하는 일의 절반을 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에 의해 통제되도록 남겨둔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 사이의 이 균형은 오늘날의 불확실한 세계에서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오늘날 강조되는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그가 말한 비르투, 즉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의 현대적 표현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적응하는 리더, 개인적인 좌절 후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개인. 이들 모두가 마키아벨리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된 사티아 나델라가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윈도우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정체되어 있던 기술 거인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델라는 윈도우의 지배력을 방어하는 대신 클라우드 컴퓨팅과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를 수용하는 논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화하는 바람에 맞춰 돛을 조종하는 숙련된 항해사처럼 나델라는 기술의 흐름과 싸우지 않고 그 힘을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항로를 바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순진한 이상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을 포기하는 자는 자신을 보존하기보다는 파멸에 이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2008년 스타벅스의 CEO로 복귀한 하워드 슐츠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은 전략에 집착하는 대신 600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남은 모든 매장을 일시적으로 닫아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회사를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적 지혜의 본질은 잔인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현실주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행동은 바로 이 간극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입니다. 궁극적인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지도 고결하지도 않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획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도덕적 가치가 전적으로 달라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칼처럼 권력은 방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칼을 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냉소주의자라는 평판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력, 즉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낙관적인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의지가 위대한 곳에서는 어려움이 결코 클 수 없다. 약함에는 착취가, 강함에는 기회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마키아벨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힘과 무력함 사이에서의 당신의 선택은 당신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신의 능력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오늘날의 도전적인 환경을 지혜와 명확함으로 항해하고자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힘이 지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이해하는 현대의 지혜로운 탐구자들의 커뮤니티에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지성의 여정을 계속